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중연합당 익산갑의 전권희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권희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익산의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익산갑 후보 전권희입니다. 지금 익산 시내 곳곳에 예비 후보들의 명함이 넘쳐나고 있고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찍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찍을 정당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많은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치가 국민에 군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리그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서민들, 농민들, 청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기득권과 부패로 표류하는 익산 정치가 아닌 사람 사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99%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권희 후보께서는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예비 등록, 후보 등록한 지가 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인사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민생이 실종되고 사실상 정치가 실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치의 목적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인데 사실상 정치는 현재 싸움밖에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해서 국민들부터 외면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해서 만년 야당이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 호남인들은 많이 아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썩은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능 정치를 청산하고 정말로 진실로 우리 익산을 발전시키고 서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네. 전권희 예비께서 선택하신 정당이 바로 이제 민중연합당입니다. 예. 최근에 창당이 되고 등록된 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민중연합당이 이 후발주자로서, 후발 정당으로서 이번 선거전을 어떻게 지금 치러나갈 생각입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에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있고 또 60년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도 있고 또 호남 민심을 얘기하는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진정으로 어느 정당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국론을 통합시켜야 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고 경제 실정에 대해서 책임은 고사하고 여전히 야당과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구 기득권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야당, 그 호남 민심을 받은 우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익산 시민들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기성 정당, 정치권에게 익산 정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새롭게 출범한 민중연합당, 비정규직을 눈물 닦아주고 농민들을 대접받는 세상,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표방한 민중연합당에 입당을 결단하고 이번에 민중연합당으로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권희 후보께서는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익산에서 좀 활동을 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익산 출신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선거에서는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현재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한 열흘 정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운동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따가운 지금 질타나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서는 처음 출마했지만 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 정당들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익산에서 활동 오래 했다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익산에서 짧게 활동했지만 약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구태와 관성에 찌든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런 정치인으로 또 그동안 28년 동안 대학교 입학 이후에 우리 서민의 상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익산에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놀라운 새로운 정치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나 뭐 입법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실상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은 저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지금 사실상 희망이 없어서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고 장가가기, 시집가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정부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500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민 경제에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익산이 교통과 역사, 문화, 농업이 어우러진 아주 살기 좋은 천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익산은 그동안에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익산을 낙후시키고 정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10분 활용해서 익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인프라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누리 예산을 놓고서 정부와 또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누리 예산을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한다면 누리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번 누리 예산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이 무능, 무책임을 정말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고로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공약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지방과 시도교육청이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후보로서 또한 이런 잘못된 중앙정부의 이런 잘못된 허구적인 논리를 국민과 함께 개선하면서 헌법사항이자 또 법률사항인 또 유아교육도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누리 예산을 예산에 배정해서 보육자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기존의 많은 정치인들을, 기존에 또 많은 시장들은 좀 천편일률적으로 기업 유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 지역 현안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익산 지역의 최대 현안을 보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지 않고서 익산이 발전할 수 없고 익산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서민 경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여기에 모든 걸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건물 짓고 도로 늘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토건식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일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을 좀 간추려서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크게 제 공약의 근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 특권 시대를 마감하고 99%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제 가장 큰 제 후보의 공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개발 독재 시대의 이런 잘못된 익산 발전이 아니고 시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그런 사람 중심의 익산 건설이라는 크게 두 가지가 저의 공약입니다. 이에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비정규 확대할 수 있는 노동계약을 일단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최소한의 마음 놓고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농촌이 많기 때문에 익산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또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혁신 교육을 활성화해서 익산이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 네. 사람 중심의 지역을 만들겠다. 이것이 뭐 공약의 핵심의 어떤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를 강조하셨고, 그러는데 이 농업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업 살리기, 이 농민과 농업 살리기,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서울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수도권도 지금 갈수록 지금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과밀되는데 교통 지옥이죠. 물가 높죠. 집값 비싸죠. 일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방은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불행입니다. 농촌 농업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농촌 농업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21세기 맞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은 과거 산업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이고 생명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리고 농업은 단순히 작은 산업이 아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익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역사 문화의 고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쌀 생산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품질 좋은 쌀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청정 농촌 지역, 농업 지역입니다. 이런 천혜의 조건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 농촌을 살리는 매진하겠고 가장 급하게는 국가적으로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해서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농업 생산의 그런 기반, 기초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네. 익산은 이 종교 갈등이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성지다 이런 데 자긍심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 간 갈등은 아마 그의 그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동안 이 정치권의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사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또 갈등이 없는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또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익산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종교 간 갈등이 없어 종교가 화합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저는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가장 경계할 게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고 실제 우리 익산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시키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말에 있듯이 정치와 종교는 원래 분리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이런 종교 간 화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진정으로 종교 함께 원래 종교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과 박애, 용서 이런 거에 기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익산이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충분히 이게 실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식품 클러스터의 한랄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전권희 후보께서는 이 기독교 단체가 한랄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것 반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기독교 단체 또 많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의 그런 우려가 저는 충분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안을 있을 때 시민들의 어떤 공론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야 할 우리 시정,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기서 몸을 사리고 책임 보면 이런 식에만 급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익산의 일자리, 서민경제 이런 관점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킨다 한다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없이 모든 걸 시민에게 던져주면서 마치 극단적인 어떤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익산의 정치권이 저는 반성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익산 경제, 익산 일자리 문제로부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을 모아서 올바르게 시민 화합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비록 이번 익산에 처음 출마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치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가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정치로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이걸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무능 정치, 썩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땀을 일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익산의 비전을 제시해서 시민행복, 익산 발전을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사랑,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권희 예비 후보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